오늘 국회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이 이루어집니다. 여당에서 17표 이탈표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치열한 표싸움 속에서 여당의 대응법은 단체 기권이 될 거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권 입장에서는 오늘 이 최상범 특검법 재표결 통과되는 걸 막아야 되는 게 여권의 이제 현재 목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 수단으로 단체 기권, 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단체 기권 하는 겁니까 오늘? 글쎄요, 일부에서는 누군가 아이디어 찾아서 낸지 모르겠는데 예. 오늘 이제 긴급의총이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체 기권이 아직 진지하게 논의되거나 그런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단체 기권 하게 되면 좀 모양새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여당 의원들이 일종의 재표결 절차를 좀 보이콧하는 것으로 좀 보일 수도 있어서.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수시로 예. 이제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예. 이제 어떤 저희들의 의사의 표명으로 예. 투표에 참여하고 퇴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예. 그런 정치적 액션을 많이 했는데 예. 이 경우에도 선택지 중에 하나고 어떤 걸 선택하든지 예. 그냥 참여하면 무력한 모습으로 보인다. 이런 식의 또 비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에 놓일 수는 있겠지만 예.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의원님 어쨌든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결이기 때문에 표 단속을 하고 표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17표가 나와야 이게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 보면 5표 정도가 확보된 겁니다. 네. 그럼 아직 12표는 여유 있는데 저 여당 내에서 단체 기권 얘기도 좀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오는 거 보면 혹시 야 이거 그냥 들어갔다가 표 단속 안 되면 통과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일말의 걱정이나 두려움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지도부에서? 저는 지금 일부 의원들은 예. 찬성의 의견을 보냈습니다만 예.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결국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적법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감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예상 외의 이탈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측면을 생각하면 이 최상병 특검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탈표가 어느 정도 숫자가 조금 많이 나온다 그런다면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저 당이 보여지는 어떤 결속력이나 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비판을 받을 소지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종의 그러면 여권의 자중지단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 이걸 걱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측면도 비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좀 숫자가 많아진다면. 예. 그러나 저는 그것이 전원 참석하는 경우는 이제 17표인데 예. 그러나 저희들이 결코 그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그러면 지금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하면 5사람이에요. 5명이에요. 이탈표가 그 5명 이상 나올 수도 있다? 아니다. 한 몇 표 정도 나올 걸 예상하십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걸 사안은 중요한 게 예. 결국은 지금 민주당에서 금도를 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 네. 박주민 의원이 이걸 위해서 여당 의원을 접촉했다. 이거 굉장히 금도를 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3명 있니 4명 있니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기 위한 정치적 액션을 지금 언론을 통해서 벌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일치된 모습으로서 이것을 막아내냐 안 내냐. 그 와중에 일부 이탈표가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거지 표가 몇 표가 나오느냐 그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따가 장경태 최고위원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드릴 거라서 네. 오늘 표결의 목표치가 몇 표입니까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100표가 넘어가면 반대표가 넘어가면 더 이상은 문제가 될 이 특검법 제의된 것이 통과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럼 현실적으로 재의결을 막는 거 100표 이게 이제 목표치다라고 100표 이상 반대표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금도 넘었다고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표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상대당 의원을 좀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 과정이 금도를 넘었다고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도 나중에 지금 22대 가서도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원하는 입법을 좀 통과시키려면 야당 의원들 접촉해서 설득하고 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그 상임위 단계에서 예. 또는 이렇게 해서 필요한 절차적으로 필요한 단계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면 뭐 만나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거는 그 우리 당 내부에 사실은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도 의심 가는 내용이고 우리 당 내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언론에 공개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했다면은 뭐 그런 과정이 과연 지금 이 양 당 간의 그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일종의 그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인데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아직 이게 강제 당론으로 정해진 건지 아닌지도 오늘 의총에서 결정하신단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당론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나 찬성하겠소라고 하니 5명의 의원이 찬성을 합니다. 당론에 반해서. 네. 그럼 혹시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까? 현 단계에서는 뭐 징계를 뭐 논의하거나 본격적으로 당내에서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워낙 이 사항 자체가 엄중하다 보니 이것이 지나고 나면 또 바로 22대가 들어가고 또 뭐 원 구성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근데 국민의힘 입장과 대통령실 입장에서 보면 이번이 끝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2대 가면 또 올라올 거고 그때는 8표만 야당에서 확보하면 재표결 거부권이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혹시 대책은 좀 가지고 계신가요? 22대에서는 어떻게 뭐 다행히 이번 5분 중에 4분이 22대에서는 저희가 다시 같이 참여하지 않는 분이니까. 뭐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 부분 분명히 뭐 논의가 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또 지금 21대 상황과 22대 상황은 완전히 조금 다르죠.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되고 좀 더 많은 의견 일치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여당이 얘기하고 있는 독소 조항들 있잖아요. 그거 예를 들면 추천권,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 조항 이런 것들 빼고 여당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에 수정안 만들어서 야당에 역제안할 생각 이런 건 없으세요? 22대? 22대요? 예. 오히려?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은 특검 자체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진실규명을 위한 게 아니라 오로지 정쟁만을 위한 특검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안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국방부 장관의 지휘권이 적법하느냐 여부에 가지고 판단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군사 경찰에게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은 이미 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수사 권한이 없는 군사 경찰이 그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수사 행위를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수사 내용에 대한 지휘가 아니라 이첩 여부에 대한 지휘고 의견에 대한 지휘였거든요. 그러면 그 의견이 적법하냐만 판단하면 끝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갑자기 통화 내용 또 경로설 이걸 가지고 본질이랑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지금 계속 정쟁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검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최재형 의원이 이제 뭐 22대는 당선이 안 됐지만 최재형 의원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이게 법리적으로 보면 여당이 반대하는 게 뭐 논리적으로는 알겠는데 과연 그걸 정치적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하고 감정적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여서 과연 여당의 이 반대 논리를 국민들의 납득하고 그래 특검 불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할까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국민들께서 사실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하고 다시 이첩 보류를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계시는 거 이게 이제 국민 정서에서 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 사법작용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에 좀 더 설득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 찬성하기로 했던 안철수 의원에게 헛소리 하려거든 당을 떠나라
보수 가치와 특검이 뭔 상관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보수 가치와 특검은 전혀 관계 없는 건 맞죠. 네. 근데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 보수 가치를 얘기하면서 특검에 찬성하는 논거는 이제 보수 가치를 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김태흠 충남지사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 이 대선 후보잖아요. 이거 찬성하면 이 김태흠 지사 말처럼 탈당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게까지 뭐 개인의 의견 가지고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 예.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지금 상황에서보다는 예. 22대가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예.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뭐 안철수 의원에게도 또 다른 뭐 설득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과정으로 가야지 지금 단계에서 뭐 징계 여부를 논할 상황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의원님. 이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연금 개혁인데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의 안을 받겠다. 원포인트 영수회담 하자. 이거를 이제 여권에서는 아까 대통령께서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자 소위 말하는 조중동이라고 불리는 이저 보수 언론들 사설을 보니까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조선일보 여야가 뒤바뀐 듯한 풍경. 중앙일보는 정책 주도권 잃고 허둥지둥. 국민의힘 여당 맞냐? 이렇게 별로 톤이 안 좋거든요. 네, 톤은 안 좋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연금 개혁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오히려 주도권을 잃고 야당에 끌려다닌다. 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이 안을 받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아마 그 논설위원들이 실체를 정확히 아시고 썼는지는 의문이 가네요. 여당안이 아닙니다. 왜냐면 44% 여당안이 아닌 게 그래요? 국민의힘 안은 예. 구조개혁을 위한 부대 조건이 합의가 되면 예. 44%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안이었지 예. 44%를 제시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그게 그냥 지금 예. 그런데 그 구조개혁은 민주당이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예. 다만 그 심의위원회에서 갑자기 모수가 그렇게 나오니까 자기들이 주장하던 모수 수치가 나오니까 예. 그걸 주장하는 건데 예. 이재명 대표는 쇼를 했다는 것은 예. 했다고 말하는 저희가 이유는 예. 구조개혁을 해야 될 조건으로 우리가 한 얘기를 예. 구조개혁 부분 싹 빼버리고 예. 모수를 마치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자기들 양보하는 것처럼 사실은 호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일 중요한 조건을 알면서도 그렇죠. 모르는 척하고 네. 여당 안에 들어주는 것처럼 했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국 보세요? 주도권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여당 그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보여진다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싹 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 그러면은 예를 들면 어차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이거 안 받을 걸 알면서도 네, 당연히 그렇죠. 그 부결의 책임을 여권에게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거다. 아니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된 것을 여권에 있다는 걸 돌리기 위해서 한 건데 예. 정말 중요한 구조개혁 부분 이 부분이 병행이 당연히 돼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모수개혁만 하면 기금 구간을 2055년에서 2064년 9년만 늘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모수개혁을 하게 되면 예. 다음에 구조개혁을 하는 것은 민주당의 태도에 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5년간 아예 논의를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저 반론은 잠시 후에 이제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게 좀 네.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의원님 앞서 저 최상병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그냥 딱 봤을 때는 야당이 하자는데 왜 여당이 안 하지?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노렸죠.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신 거냐는 거죠. 뭐 여당이. 지금 상황에서 예. 저희가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은 이제 뭐 추경호 대표를 비롯해서 예.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국민들께서 그것을 뭐 44% 왜 안 받아라고 예. 말씀하시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7년 연금 개혁을 보면 2028년에 사실은 수급률을 40%로 하는 걸로 지금 목표를 하고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그 기존의 개혁과 이 부분에 문제가 있고 뭐 중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구조 개혁이 없다면 이 연금 개혁은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비대위원이시잖아요. 네, 지도부. 그렇습니다. 전당대회 언제 하는 거예요? 뭐 지금 밝혀진 대로 7월 말 8초 이 정도에서 아마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관위원장이 선임이 됐으니까요. 이미 선관위원장 선임을 저희들이 이번에 예. 좀 서둘렀습니다. 룰 세팅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결국 이제 민심 반영 비율인데요. 그렇습니다. 민심 반영 비율
일반 당 대표 선거는 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 대통령 같은 선출직과의 선거는 다릅니다. 일종의 당내 이번에 선거라는 당원의 말씀이신 거죠. 예. 당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되는 건 맞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00%로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일부 그 비판의 여론이 많기 때문에 예. 민심을 반영하는 것은 분명히 도입이 할 겁니다. 예. 다만 그 비율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75대 25로 한 예. 25% 하고 있고 저희가 과거에 70대 30으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20%에서 30% 사이에서 예. 결정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장동혁 의원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좀 가까운 사이잖아요. 뭐 네.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 네. 했으니까 이 총선 백서 특위에서 예정하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 저 면담에 대해서 특검이냐 내가 하면 되지 왜 위원장까지 불러내 이렇게 이제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 구체적으로 이제 백서를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있기 때문에 네.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적절하게 그 당시에 또 비대위원장으로서 선거를 하면서 느꼈던 그 사무총장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뭐 그런 부분 듣고 싶어서 뭐 아마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겠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뭐 선택하는 문제를 제가 당부를 말하기는 적절치 않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